오늘은 이렇게 3개만 하고 과제물을 쭉 할 겁니다. 물론 내일도요. 자, 옵셋은 간격 띄우기란 뜻인데 옵셋이 간격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선으로 선을 그려보시죠. 자, 옵셋이라는 명령어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요거 아이콘이 요거예요. 얘를 누르셔도 되고 옵셋 명령어 쓰셔도 됩니다. 옵셋.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페이시파이 입력해 주세요. 이제 2단은 안 읽어요. 입력해 주세요는 안 읽습니다. 옵셋 디스턴스 간격 거리, 얼마만큼 간격을 띄울 건지 간격을 물어봅니다. 이 끝에다가 간격 값을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0mm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Select Object to Offset. 옵셋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 그랬더니 얘가 물어봐요. Point on side to offset. 간격할 사이드 방향의 포인트 점. 다시 말하면 이쪽인지 이쪽인지 방향을 지정해 달라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컷을 딱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방향이요. 이렇게 방향을 지정하고 클릭.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클릭. 명령어가 안 끝났어요. 선택하고 클릭. 선택하고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서클. 반지름 50. 옵셋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기 꺽쇠하고 20이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 썼던 값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20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2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값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그냥 20이 돼요. 자,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클릭, 안쪽으로 클릭. 옵셋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긴 반지름이 얼마인가요? 50이죠. 여긴 얼마인가요? 30이죠. 여긴 얼마인가요? 70이죠. 옵셋하면 뭐가 바뀌나요? 선은 옵셋하면 거리가 바뀌는 거죠. 보세요. 선은 옵셋을 하면 거리가 바뀐 거죠. 그죠? 그런데 원은 옵셋하면 뭐가 바뀐 거예요? 반지름이요. 이해되시나요? 원은 반지름이 바뀝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간격을 띄워 복사를 하는데 간격이라는 게 선은 거리 값을 의미해요. 근데 원은 뭘 의미한다고요? 반지름이요. 나중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을 옵셋해서 쓰는 게 나와요.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셋은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0도나 혹은 90도 방향으로 복제되는 게 아니고 해당 선의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하는 겁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옵셋. 제가 20을 줬는데 중간에 1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값을 못 바꿔요. 옵셋 종료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값을 다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다시 옵셋. 이렇게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중간에 이 간격은 못 바꿉니다. 명령어 종료해야만 이 간격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트림입니다. 자, 라인. 선을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선을 그려보시죠. 이렇게.
이번엔 트림입니다. 자르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르기 가위로 종이 잘라 보셨죠? 그럼 어떤가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막 자르던가요? 아니면 이렇게 선을 그려서 이렇게 오려냈죠?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트림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오려내야 할, 선을 오려내야 할 경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트림. 자, 트림은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눌러보시면 트림하고 익스텐드하고 같이 묶여 있죠. 왜 같이 묶어놨냐면 두 개가 쌍둥이입니다. 똑같은 명령어예요. 다만 트림은 자르는 거고 익스텐드는 연장하는 거고,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개가 똑같아요. 옵션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림을 익히면 익스텐드는 그냥 따라와요. 왜냐하면 두 개가 똑같거든요.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개가 똑같아요. 자, 트림.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셀렉트 커팅 엣지 선택해 주세요. 커팅 자르는 엣지 모서리, 자를 모서리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 놓고 셀렉트 오브젝트 오와 셀렉트 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객체를 선택하거나 그냥 여기다 엔터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어 버립니다. 제가 원하는 건 요만큼을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가위질을 이렇게 해야죠. 맞습니까? 가위질을 두 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커팅 엣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커팅 엣지, 자르는 모서리. 그러니까 커팅 엣지는 얘하고 얘가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는 캐드가 물어보는 게 셀렉트 오브젝트 투 트림. 자르고자 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없앨 부분 있잖아요. 없앨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클릭.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엔터. 한번 해보시죠. 자, 언두. 트림. 경계를 지정하는데 이렇게 하나씩 지정하려니까 귀찮아요. 트림. 제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빈 공간 클릭 후 왼쪽으로 하면 크로스 셀렉트,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윈도우 셀렉트. 기억나시나요? 네. 빈 공간 클릭 후 이거 크로스 셀렉트죠. 선에 어떻게 하면 돼요? 교차만 하면 되는 거죠. 클릭. 엔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이렇게 클릭하려니까 귀찮아요. 클릭. 클릭.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택 방법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트림. 선택하고 엔터. 자, 조금 아까는 여길 지웠죠. 그죠? 여기가 지워질까요? 있죠. 경계가 없잖아요. 그죠? 지워질까요? 자, 보시죠.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경계가 없는데 지워집니다. 왜 지워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끝점도 경계로 인식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 끝점이잖아요. 끝점은 캐드가 경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워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요 선은 지워질까요? 안 지워져요. 자, 확인. 커서 옆에 뭐가 떴나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아이콘이 떴죠. 그죠?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마뱀이 있어요. 도마뱀이 꼬리를 딱 끊어서 자르고
꼬리 버리고 몸통 막 도망가죠. 근데 몸통을 끊을 수 있나요? 없죠. 다시 설명합니다. 자르기란 얘기는, 트림이란 얘기는 끊어서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남기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얘를 트림하면 남길 게 없잖아요. 그죠? 주변에 뭔가 있어야 잘라버리고 남기고 그러는데 얘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건 못 자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자기 자신은 트림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를 지우고 싶어요. 이레이즈, 지우기. 우리 델키 썼잖아요. 그죠? 네. 트림 명령어 종료하고 선택하고 델.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이번엔 경계를 조금 더 추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경계를 이렇게 추가해 보시죠. 트림. 이번에는 경계를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경계를 지정하지 않으면 셀렉트 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두 다 경계가 됩니다. 모두 다 이렇게 경계가 됩니다. 이렇게요. 한번 해보시죠. 경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로싱이 있어요. 크로싱은 방금 한 겁니다. 크로스로 지우는 거고 이렇게요. 펜싱은 울타리를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울타리를 그리고 엔터. 펜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위에다 그려놨습니다. 트림. 경계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체가 다 경계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엣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있고 엣지가 있고 이레이즈가 있고. 자, 엣지입니다. 보시면 익스텐드가 있고 노 익스텐드인데 이건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기본값은 노 익스텐드입니다. 익스텐드가 연장하다라는 뜻이에요. 노 익스텐드는요, 연장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값은 연장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잘리나요? 안 잘리죠. 왜 안 잘려요? 경계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엣지에서 익스텐드로 바꿔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잘립니다. 이렇게. 왜 잘릴까요? 경계가 연장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가 편한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싹 지워야 되는데 클릭하면 이렇게 남아요. 왜 남지? 다시 클릭하면 또 남아요. 왜냐하면 경계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도면을 그리면 경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계 지정하고 한 번에 딱 잘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트림, 그 다음에 엣지를 익스텐드로 놓고 트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반드시 바꿔 놓으셔야 돼요. 노 익스텐드로 반드시 바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편해요. 익스텐드로 바꿔서 트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노 익스텐드로 바꿔 놓으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익스텐드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선들이 여기까지 맞닿기를 원해요. 익스텐드.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게 뭐라고 뜨나요? 셀렉트 바운다리 엣지. 경계 모서리를 선택해 주세요. 어디까지 늘어날 건지, 어디까지 선을 연장시킬 건지 그 경계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엔 Select Object to Extend, 연장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클릭. 연장됐나요? 그 다음에 크로싱으로도, 그 다음 펜스로도
어떤가요? 연장되나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선을 그릴 때요, 그냥 길게 그립니다. 길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넘쳐나면 자르고, 모자라면 연장하고. 이해되시나요? 되게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선을 그냥 길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경계 딱 만들어 놓고 넘쳐나잖아요. 지우는 거예요. 뭐로? 트림으로. 근데 선이 모자라요. 익스텐드로 연장하는 겁니다. 이거요, 손으로 제도할 때 똑같아요. 길게 그냥 길게 그립니다. 그리고서 지우개판 떼고 지우는 거예요. 자, 보시죠. 경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엔터. 그러면 그냥 연장이 되네요. 이렇게. 한 구간씩 연장이 됩니다. 익스텐드, 펜스. 어떤가요? 한 구간씩 연장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요령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크기를 먼저 계산하세요. 우리가 그려야 될 전체 크기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제일 첫 번째 과제물은 가로가 100mm, 세로가 100mm.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치수를 보면 돼요. 치수를. 그 다음에 중간선까지가 40mm, 20mm, 40mm. 자, 이해되시나요? 정사각형이네요. 이렇게 치수를 보고 형상을 머릿속에 넣는데 전체 크기를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자, 그려볼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라인 그냥 이렇게 길게요. 다시요. 길게요. 수평 수직선을 그냥 길게 그립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같이 해보세요. 선을 수평 수직선으로 그냥 길게 그립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길게 그리시면 돼요. 길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좌표 안 넣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폴라 트래킹을 쓰던가 오소를 쓰던가, 어저께 설명드렸죠. 직교 좌표를 쓰던가 좌표 추적기를 쓰던가. 근데 제가 좌표 추적기가 조금 더 편하다 그랬죠. 좌표 추적기를 켜놓고 클릭한 다음에 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다시 클릭하고 9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뭘 쓰냐면 옵셋이요. 전체 크기를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전체 크기가 얼마죠? 100mm죠. 그러니까 옵셋 그리고 100mm 그리고 엔터. 수직선이 오른쪽으로, 수평선이 위쪽으로 클릭. 그러면 네모난 사각형 나오죠. 그죠? 자, 제가 조금 아까 그랬습니다. 선이 길면 자르고, 모자르면 연장하고. 선이 길게 삐져나왔죠. 트림. 자, 경계 지정 안 합니다. 엔터. 그리고 빈 공간 클릭한 다음 바깥의 것들 다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한 변의 길이가 100mm인 정사각형 그려졌네요. 좌표 썼나요? 안 썼어요. 우리 앞으로 다 이렇게 그릴 겁니다. 도면을 그릴 때 100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좌표 쓰는 건 1이나 2밖에 안 돼요. 다 이렇게 그립니다. 심지어 폴라 트래킹을 쓰기 때문에 이게 더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간까지가 40mm죠. 옵셋. 그 다음 40 엔터. 4번 해야 됩니다. 수직선 하나, 둘, 수평선 하나, 둘.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 간격이 얼마냐 그러고 봤더니 13mm입니다. 아, 13mm 하기 전에 여기는 없어진 부분이죠.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치고 트림으로 잘라내면 나비 매듭이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요.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옵셋 13mm 하나씩 이렇게 안쪽으로 다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복사하시면 돼요. 하나씩 다. 그럼 다 된 거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트림으로 하나씩 지우는 겁니다. 트림 이렇게 하나씩 지우는 거예요. 크루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펜슬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내셔도 됩니다. 어떤가요? 금방 그려졌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지금 본 방식이 도면 그리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어렵게 좌표 안 써요. 좌표 쓸 일도 없고, 좌표는 리미트 할 때 하고 사각형 그릴 때 말고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면을 그리는 방식을 찾으셔야 돼요. 모양을 보고, 자, 보세요. 이 아래 거죠. 이렇게 모양을 보고 전체를 찾고 얼마큼 옵셋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그려내는 겁니다. 옵셋을 얼마큼 해야 되고 트림을 얼마큼 해야 되고 익스텐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그걸 그려내는 겁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오늘하고 내일 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 밑으로 과제물이 쭉 있어요. 그걸 하시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 것인가. 사람마다 이걸 그리는 방법이 다 달라요. 똑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려냈다는 것. 과정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찾는 겁니다. 저는 이 수없이 많은 과정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찾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 과정만 지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이 과정을 보시죠. 제가 좌표로 그려봅니다. 라인 100만큼 0도, 30만큼 90도, 30만큼 0도, 20만큼 90도. 이건 상대좌표네요.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60만큼 180도,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20만큼 마이너스 90도, 30만큼 0도, 마지막 클로즈. 금방 그려지죠? 자, 다시 봅니다. 라인. 선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길게 그리라고요.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선 길게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그리세요. 전체 크기가 얼마예요? 자, 옵셋 160. 다시 옵셋 80. 전체 크기죠? 나머지 트림. 자, 펜스로. 전체 모양 완성됐죠? 다시 아래쪽 봅니다. 옵셋 30. 트림. 다시 옵셋 50.
다시 옵셋 30. 그러면 여기 트림 돼야죠. 이렇게 트림 돼야죠. 자, 이렇게 세 개의 선은 어떤가요? 역할이 끝난 거죠. 가이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죠? 커팅 엣지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지우면 돼요. 나머지 선이 있네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오스넷.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 라인.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 이거 굳이 안 해도 돼요. 왜요? 오스냅에 이미 들어가 있죠? 오스냅 명령어 이미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중간점에서 수직으로 퍼펜디큘라 옵셋 40mm. 요런 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양이 다르죠? 선의 모양이 다르죠? 요거 정식 명칭은 1.3선이라고 하고 의역하면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원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 자, 서클 교차점 클릭하고 반지름 20 엔터. 자, 해보실까요? 자, 라인 옵셋 70 트림 옵셋 20 트림 서클 2포인트 서클 2포인트 서클 2포인트 2포인트 다시 2포인트. 사실 이거 3포인트로도 가능해요. 3포인트도 가능하지만 3번 찍을 거 2번 찍는 게 조금 더 빠른 거죠.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 엔터 T 엔터 클릭 기본적으로 5 들어가 있죠. 엔터. 다시 볼까요? 엔터. 명령어 쓰지 않고 엔터 누르면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 다시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서 TTR은 단축키가 T입니다. 단축키 T죠. 그러니까 T 엔터 T 엔터 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이미 기본값이 5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엔터. 이해되시나요? 다시 엔터 T 엔터 그러니까 빨리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어떻게 쓰냐면 중심점입니다. 이렇게요. 중심점이고 반지름 5엔터. 어제 그린 거하고 확실히 방법이 달라졌죠.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는 그리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이 중심선이 나타났거든요. 중심선이 나타나면 그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뭐부터 그려야 되냐면 중심선부터 그립니다. 이렇게요. 그리고서 복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치수 보세요. 중심선에서 치수가 들어가 있죠. 그죠? 중심선에서 이렇게 치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중심선을 그려놓고 나면 치수가 이렇게 빠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중심선 먼저 그려야 됩니다. 자, 보시죠. 선을
길게 그립니다. 다시 한번 길게 그렸습니다. 요 두 개의 선이 중심선입니다. 자, 옵셋 20mm, 이렇게 왼쪽으로 20mm, 다시 150, 중심선이 아니고 제일 끝선에서 150. 자, 50mm. 자, 트림으로 끊으면 이렇게 됩니다. 중심선 지우지 마세요. 그 다음 옵셋 10mm. 문제는 여기에요. 간격이 18mm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가이드를 세웁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면 돼요. 근데 이렇게 10도잖아요. 0도부터 따져야죠. 여기 180도고 여기 10도고, 그러면 이 선의 방향은 190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라인 꼭지점 클릭하고 골뱅이 선의 길이는 몰라요. 130 임의를 지정하고 190도 방향, 이렇게 교차하면 끝나는 거죠. 다시 볼까요? 여기가 0도고 선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10도, 여기는 180도, 여기가 10도. 아, 이거 170도 방향이네요. 라인 선의 길이는 130, 방향은 170도. 자, 이렇게 경계를 붙잡고 트림하면 완성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다른 방법입니다. 라인, 다시 라인, 옵셋 20, 다시 150, 50, 트림, 옵셋 10mm, 옵셋 18mm, 트림, 그 다음에 여기 폴라 트래킹 있죠. 얘를 10도로. 자, 라인 끝점 클릭하고 지금 180도로 잡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10도로 놨으니까 그 다음에 190도죠? 교차점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끝점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 10도죠? 근데 170도네요. 클릭. 어떤가요? 조금 더 쉬워졌나요? 자, 이 방법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을 그려야 되겠죠. 중심 반지름이요. 교차점 클릭하고 반지름 10mm. 여기 있는 원들은 전부 다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클릭하고, 클릭하고, 클릭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얘네들을 계속, 이 명령어를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자, 완성됐네요. 완성시켜 보시죠. 자, 역시 선을 길게, 이렇게 선을 길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전체 크기를 봐요. 옵셋 120mm, 옵셋 52mm. 전체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넘쳐나는 건 자르고 모자르는 건 늘리고. 그 다음 여기가 83도입니다. 그럼 여기는 몇 도인가요? 97도네요. 라인 클릭하고
골뱅이 선의 길이를 몰라요. 100만큼 97도 방향.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면 전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다 옵셋입니다. 다 옵셋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려봅니다. 옵셋 11mm, 옵셋 26mm, 옵셋 15mm, 옵셋 28.5mm, 옵셋 31.5mm. 바로 여기요. 위에 부분은 여기까지고 아래 부분은 여기까지죠. 네, 라인 어떤 거 쓰면 돼요? 인터섹션 쓰면 돼요.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그러면 이 두 개의 선은 지우면 됩니다. 나머지 트림. 여기서는 냅두세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의 밑변의 높이와 똑같습니다. 위치가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면 요 끝점에서 13.5mm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끝점에서 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옵셋 13.5mm, 다시 옵셋 28, 다시 옵셋 12m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생겼군요. 네. 나머지는 트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림. 여긴 트림 하면 안 되겠구나. 먼저,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도인가요? 116도요. 다행히 여기가 0도네요. 그죠? 라인. 선의 길이는 30. 116도. 그 다음,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나머지 트림. 지우지 말아야 될 게 지워졌네. 트림. 자, 완성됐네요.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 겁니다. 전체 길이가 128mm인 건 알아요. 그런데 여기가 42mm일까요? 여기 15mm를 더 해야 됩니다. 근데 계산하기가 귀찮아요. 자, 이렇게 해봅니다. 라인. 길게 그리고 다시 한번 길게 그리고 옵셋 128mm, 그 다음 옵셋 42mm, 옵셋 15mm. 그럼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요. 옵셋 49mm, 다시 옵셋 15mm, 옵셋 45mm. 다행히 120도네요. 자, 그러면 30도로 맞추고 찾으면 되죠. 이렇게 120도. 서클 15mm, 나머진 트림입니다. 여기 싹 지우면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옵셋을 또 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옵셋 합니다. 옵셋 16mm, 옵셋 19mm, 옵셋 45mm. 그 다음에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5. 이렇게요.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연결하시면 안 되고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원의 경우는 반드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쿼드란트가 돼요. 왜 될까요?
이 중심선이 수평선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쿼드란트가 됩니다.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그런데 하나 더요. 이 중심선을 옵셋하면 어떻게 될까요? 옵셋 5mm. 중심선을 옵셋하면 바로 탄젠트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트림으로 경계 지정하고 자, 나머지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옵셋 26mm, 옵셋 22mm, 서클 반지름 7.5mm. 자, 그럼 다 완성이 됐네요. 완성시켜 보시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 길이가 아예 없어요. 얘는 전체 길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놓고 보면 여기가 10mm, 여기 42mm, 그리고 반지름 4mm 있네요. 계산하지 맙시다. 그 다음 여긴 65mm고 여긴 66mm고. 자, 보시죠. 라인 조금 길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옵셋 10mm, 다시 42mm, 다시 4mm. 네, 이게 오른쪽의 전체 높이. 왼쪽으로 갑니다. 옵셋 65. 선을 정리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어딘가 이렇게 잘려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 여기 치수를 가만히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원래는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반지름이 4mm이기 때문에 4mm 옵셋 4mm, 다시 옵셋 66mm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105도 방향으로 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옵셋 30만큼 105도. 선이 모자르네요. 익스텐드.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클, 반지름 4mm, 트림.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을 좀 세워보자고요. 이렇게. 뭐 끝까지 안 가도 돼요. 옵셋 18, 옵셋 24. 이거 중심선들이죠? 옵셋 18. 이렇게 중심선들을 먼저 세우고 서클 반지름 5mm. 그 다음에 옵셋 하는 겁니다. 5mm. 이렇게요. 트림 이렇게요. 근데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중심선이 물체보다 조금 더 길게 그려져 있죠. 도면에. 그죠? 얼마나 더 길게 그리면 될까요? 중심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선입니다. 가상선이에요. 그래서 물체보다 조금 더 길게 그리는 거고요. 보통 3에서 5mm 정도 더 길게 그립니다. 그럼 여기서 3에서 5mm를 더 길게 그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트림이요. 아니, 옵셋 하면 돼요. 이렇게요. 옵셋 3mm. 이렇게요. 그리고 나머지 트림하면 중심선의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깔끔하게 정리됐나요? 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옵셋으로
3에서 5mm 옵셋을 해주시고 나머지 트림으로 중심선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중심선 지우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네, 여기 꼭지점에서 5mm, 이 아래쪽에서 34.5mm, 라인, 옵셋 5mm, 옵셋 34.5mm, 서클 반지름 6mm, 옵셋 3mm. 바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트림할 거 트림하고, 여기 모자르잖아요. 연장할 거, 익스텐드 연장할 거 연장하고, 그러면 여기 과제물은 끝나겠네요.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길게, 그 다음 길게, 옵셋 62mm, 옵셋 30mm, 옵셋 39mm, 옵셋 41mm. 자, 트림으로 다 지웁니다. 옵셋 10mm. 다시 한번 트림으로 선을 정리합니다. 서클 반지름 22.5, 다시 서클 반지름 39. 네, 여기도 이제 끝났고요. 자, 선이 65도입니다. 여기 5도 있어요. 5도가 있습니다. 라인, 자, 65도 보이시죠? 65도인 거 클릭. 트림, 다시 한번 트림. 바로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라인 끝점에서 선의 길이가 10mm고요. 방향은 마이너스 42도. 다시 거리를 몰라요. 100만큼 101도. 트림으로 자르고, 옵셋 12mm, 옵셋 13mm, 서클 파이 14라고 나와 있네요. 네, 7mm. 자, 다 완성된 거 보이시죠? 완성시켜 보시죠.